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가만 있어. 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자, 형님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제가 저쪽 반대편에서 녹음을 좀 하다가 한 5분 녹음했나? 막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소로 좀 이동을 했어요. 약간 좀 그늘 있는 데로. 조금 낮구만. 여기는 그런데 놀이터가 있었고 애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애들은 사진에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와가지고 V를 하더라고, 휴대폰에다가.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 분께서 이제 이분께서 36살 때 회사를 이제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삼성전자 휴대폰 한 4차 벤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37살에 취직할 때만 해도 그렇게 바쁘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바람에 회사가 갑자기 중국으로 공장을 중국에다가 만든다고 2년차 사람들이 5명이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본인이 딱 2년이 한 2개월 정도 안 되었대. 2년, 한 게 1년 8개월 다녔을 때, 1년 10개월, 2년이 안 됐으니까 2년 차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반올림 하면은 너는 2년이고, 그리고 너 나이도 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 중국 여자들 많으니까 결혼하라고. 너 이러다가 한국에서 결혼 못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한 중국 여자 결혼 잘 사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그리고 중국 가면은 주재원은 아니지만은 너는 근로자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생활비도 거기 따로 체류비도 나오고 하니까 뭐 사는데 중국어 네가 못하는 거 그거 말고 불편한 게 뭐가 있냐. 사실 중국어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불편할 수도 있고, 언어라는 것이. 자, 어쨌든 그래서 결혼이라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해서 진짜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있고 이미 시운전이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다 알고 나서 이제 들어간 건데, 중국으로 넘어간 건데, 딱 가자마자 중국 사람이, 여자들이 있죠. 남자들도 있지만 중국 여자가 총 봤더니 78명이 있더래요. 그것도 전부 다 18, 19, 20, 16부터 16, 17, 18, 19, 20, 20, 거의 다 있는, 대부분 지금도 그래요. 예. 그니까 이양 꽃밭에서 노다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성분들이 뭐 3명, 4명 이렇게 적으면은 그것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교제를 하겠는데, 막 수십 명이니까 이제 꽃밭에서 노니까 막 누구든지 전부 다 이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이 몇 명하고 이게 실제로 만나봤대요. 만나서 이게 연애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안 좋게 끝나더래요. 근데 이렇게 일하다가 연애는 둘째치고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 또 금방 그만둬요. 그만두면 또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축난 거야.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음식도 대충 먹고 밤에 뭐 야식이나 바깥에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축나가지고 어느 날 공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막 바닥으로 뚝 쓰러졌대. 진짜로 완전 정신은 잃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완전 힘없이 뚝 쓰러져가지고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왼쪽 머리가 이렇게 뿌옇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병가를 내고 한국으로 후딱 귀국했대요. 들어와서 병원에 갔는데 MRI상에는 아무 상관 없는데 의사가 얘기 듣더만 이거 신경성 혈관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된 것 같다고, 이거 직장을 좀 편한 업무를 좀 바꾸시던지 하셔야지, 이거 해외에 있는데 뚝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냐. 막 병원에서 그렇게 겁을 주니까 본인이 겁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께서 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말을 꺼냈어요. 중국 쪽에다 중국에 있는 같이 간, 어떻게 보면 중국의 법인장이라고 할까요? 해외 관리자. 여기다 먼저 그러니까 법인장. 예. 여기다 먼저 말을 하고 거기서 한국에다가 얘기를 해봤냐고. 아직 말을 안 했다고. 그럼 한국에다 해보라고.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전화해서 이제 말을 했죠.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한국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이미 한국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요.
다다 원래 이게 그래요. 중국에 이제 자기 무석 아무튼 우시의 하이닉스도 한국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한 5, 6년 해외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못 들어가.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붕 떠버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안 들어가고, 중국에서 중국 여자 결혼하고 중국에서 뭐 회사 차리는 사람, 중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 하이닉스, 월급 높은 하이닉스에서도.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한국에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자리 이미 차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둔 거죠.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을 좀 이제 좀 쉬면서 여기저기 일을 알아봤는데 일이 마땅치가 않아. 근데 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본인이 같이 일했을 때 본인이랑 그 2년 차들만 5명, 6명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있으면 알게 된 한국 사장님이 거기서 지게차 관련된 일을 하는데 공장을 여기다 넣어준다고 오라고. 여기는 조금 편할 거라고. 그래서 갔는데 너무 그 삼성전자 휴대폰 이쪽은 되게 공장 안에 있기 불량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미세 공정 막 이런 식이에요. 물론 반도체보다 휴대폰 조금 더 심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되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게차 이쪽은 그냥 막 기름기에 손톱에서 기름이 안 빠질 정도로. 그래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한국으로 또 들어왔어요. 근데 또 1년 다니면서 또 거기서 또 몸이 또 망가진 거야.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나이가 거의 막 42, 43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42, 43이 되니까 이제 결혼 나이가 확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이 본인의 아는 분이 태국에서 잠깐 한 1년 정도 있다가 라오스에서 산 지가 한 4년 차 정도 된 분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시냐고.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바빴다. 병원도 다니고 그러냐고. 얼마나 안 좋대. 아무튼 이런 얘기 하다가 한번 라오스 한번 놀러 가려고 하는데 또 놀러 오라고. 근데 이분 그 지인분께서 풍살리가 아니라 폰사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엔티안까지 가고 비엔티안에서 이제 가는 버스 그 타는 법과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폰사바까지 갔어. 힘들게 보이는데 진짜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와요. 이분께서 중국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그 사주팔자를 봤었대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40살인가 기였대요. 중국 간 지 1년이었으니까 1년 있었을 때니까 40살이었는데 거기서 이분께서 말을 했대요. 저는 아직 그 결혼은 안 했다. 언제쯤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대요. 좀 더 기다리라고. 그래도 본인이 몸이 좀 약간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너의 그거니 귀인이니까 놓치지 말라고. 약간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떨어진데 한 50m 떨어진데 가서 다 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래요.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생각을 이제 아니 잊었지. 그걸 어떻게 맨날 갖고 살아. 잊었는데 아무튼 라오스에 와가지고 이제 그 폰사반에서 조금 더 떨어진 데로 집을 구했어요. 왜냐면 폰사반은 또 그래도 또 사람들이 좀 많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시골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지인께서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해가지고 저 폰사반에서도 한참 들어가면 진짜 거의 깡촌 나올래 만큼의 그곳에서다가 마을만 조금 마을이 한 50가구, 60가구 있는 그런 데다가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근데 집이 1층에 방이 4개가 있고 2층에 방이 2개가 있는 약간 단독으로 무반 형태로 집을 구해줬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맨날 바깥에 나가서 이제 낚시하는 거야. 낚시하고 어디야 시장 가가지고 먹을 거 사와서 오다가 막 길거리 애들 막 국물 줍잖아. 국물 주면은 거기다가 애들도 줘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이고 막. 그러니까 동네 그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서 소문이 난 거죠. 착한 한국 사람에 산다고. 그래도 또 고기도 잡으면 또 고기를 또 풀어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고기를 잡고 풀어주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아줌마하고 여자 딸내미 둘하고 또 아들 하나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온 아줌마가 자기 뒤에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달라고 고기. 그래도 고기를 줬어요. 그러더만 갑자기 손목에 있는 자기 큰딸인가 봐요. 큰딸 손목에 있는 죽순을 하나 빼가지고 죽순을 준 거야. 한보따리를. 그 한보따리 해봤자 한국 돈은 500원 하니까. 근데 남자가 죽순 괜찮다고 하니까 먹으래요. 근데 갖고 가다 죽순은 아는 사람 줬어요. 또 근데
매번 이제 거의 매일 낚시하러 가니까 매번 자기가 낚시 오고 할 때만 되면은 그렇게 와서 고기를 가져가고 또 죽순을 줘요. 이게 거의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근데 이분께서 사실 결혼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이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동안 5개월 동안. 물론 이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눈웃음도 하고 치고 가끔 본사반 쪽 시내로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여자들도 눈웃음 치고 막 그런 기회는 있었지만은 본인은 확 이게 와닿는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줌마 첫째는 얘가 그때 당시에 20살이었으니까 어리잖아. 근데 이분께서 아무튼 그 낚시를 하고 집에 가서 밤에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혼자 있으면 또 술 까짝까짝 먹잖아. 한 잔 먹고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치카바이러스 걸렸나 본인이 아니면 뭐 댕결인가 아니면 뭔가 본인도 모르겠대요. 뭐 열병처럼 막 밤에 열나고 아침 되면 좀 괜찮아져 밤에 열나고 그렇게 한 4일을 아팠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4일 되니까 그 아줌마가 어떻게 찾아왔대요. 애들을 데리고 또. 그래서 갑자기 많이 아프냐고 어디서 들었나.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근처에 자기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이 한 2-3명 돼요. 예. 왜냐면 바로 옆에 슈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이랑은 사야 하니까. 그래서 얘기해줬대요. 요즘에 왜 낚시 안 가? 했더니 몸이 좀 아프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와서 갑자기 그릇을 줘요. 그 그릇을 열어봤더니 죽순이에요. 주스를 끓인 것을 준 거야. 근데 이분이 거의 4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고맙다 하고 그분들은 가고 그걸 죽순을 갖고 와서 좀 마셔봤는데 좀 맛이 없길래 집에 있는 소금을 좀 넣어서 저어서 먹었는데 이게 맛이 나는 거야. 소금을 탔더니. 그래서 그걸 한 사발 다 먹은 걸 준 거. 그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땀이 쭉 뺐더니 이게 좀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왔어. 또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10일을 왔어. 이게 이분이 거의 한 17일을 아팠대요. 뭔가 본인도 병원을 안 간 거지. 입술을 막 불어텄고. 근데 그 17일 거의 그 처음 한 4일 아프고 나머지 한 13일 동안 12일을 거의 온 거니까 거의 12일에 죽순만 먹었대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몸이 다 낫고 나서 된 거니까 엄청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할 몸은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출발하기 전에 그 옆에 자궁 그 전방에다 말을 했대요. 자기 이제 몸이 좀 좋아졌다고 지금은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그걸 소식을 어떻게 알았나? 거기서 연락을 해줬나? 왔대요. 아니 뭐 맨날 거기로 왔었나? 오더만. 그래서 이 한국 분이 그랬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뭐 그동안 나에게 챙겨줘서 고맙다. 아픈데 내가 그거 죽순 먹고 살아났다. 이게 번역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도와줄 거 없냐, 내가. 집이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맨날 옷도 맨날 똑같고 거의 5개월 동안 팠지만은 항상 똑같은 옷만 입는다 그거야. 근데 괜찮대요. 근데 이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이분한테 자기 손 잡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딸이 막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번역기로 대고 말하는데 아줌마가 말하는데 이게 사투리가 심해서 그런가 번역기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첫째 딸 말고 이제 그게 둘째 딸인지 아니면 막내 딸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애가 대신 해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첫 번째 딸을 결혼하라고. 우리 첫째 딸이랑 결혼하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여자가 20살인가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물론 결혼할 나이 뭐 18세 이상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리죠. 근데 그 자기 아팠을 때 매일 왔잖아요. 처음 2번은 받고 돌려보냈지만은 3번째부터 어떻게 돌려보내. 들어오라 해가지고 에어컨 쐬고 방도 많잖아요. 그리고 TV도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태블릿 그것도 있고 그걸로 유튜브 틀어줬더니 그렇게 좋아. 애니메이션. 그래서 그거 집에서 있다가 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매번 이렇게 돌아가고 또 와서 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본인은 아파가지고 계속 자고. 근데 그 첫째 딸이랑 아무튼 본인하고 이렇게 엮어준 거야. 근데 그게 정말로 잘 되고 잘 돼가지고 실제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동거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까지 작게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한국에서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식 다 하고 한국에서도 다 하고 현재는 이제 정식 부부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제가 어제 그 주라기 공룡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주라기 공원 어떤 동물원은 아니에요. 주라기 공원 센터라고 할까? 아니, 주라기 공원 놀이터 갔는데, 이 라오스 사람들이 꽤 많고, 제가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뭔 얘기 하다가, 공룡 깜짝 놀라네. 공룡이 막 움직이니까. 근데 애기 하나가 한국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지. 너 한국어 어떻게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나 한국 사람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 남성분하고 그 아내하고 애기랑 같이 온 거야. 그 태국 여행 중이라고. 근데 여기 애기가 좋아하니까 들렸고,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저랑 잠깐 거의 한 50분? 1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둘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여자친구랑 이제 그 아내분이랑 애기랑은 이제 거기에서 쉬면서 또 뭐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라오스에 가고 여성 아내를 만났고, 결국 나중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자기 아내의 어머니가 형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 사람이 여기로 와서 살고 있는데 착하다, 애들을 많이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큰 딸을 엮어주고 싶어가지고 한 것 같다고 자기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아내도 잘 모르고 항상 웃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대요. 예. 아무튼 지금은 행복하게 라오스에서 잘 살고 있다. 참 따뜻하죠. 예. 이거 너무 초반 설명이 너무 많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께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얘기 했어요. 본인이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사주팔자를 봤잖아요. 결국 너가 가장 힘들 때, 아플 때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귀인이기 때문에 잡으라고. 그게 그 엄마는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니고, 이 엄마는 아니고 그 딸. 그 딸하고, 왜냐면 딸도 옆에 있었잖아,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사주팔자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50분 동안 이야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거의 10분, 12분 만에 녹여내려니까, 내가 더 힘드네. 제가 이거 은근히 지금 여기 지금 30분 서 있어요, 지금요. 왜냐면 계속 뭐가 엇나가, 말이 지금, 틀려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녹음 한 번에 끝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잘해주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듯이, 관세 15%, 20% 쳐 물리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자,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